이상한 알베르게 2 281페이지 2. 아메나레 알베르게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을 페이스북에 꼬박꼬박 업데이트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었다. 댓글 중에는 답변을 누가 주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일 많았다. 하지만 에드리안과 그걸 알아보려다 크게 혼이 나고는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도 마지막 질문 알베르게니까 이것을 물어볼까? 정말 궁금한데.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 맞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질문 알베르게 촬영 협조를 요청하면 답변 주는 사람을 어쩌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나는 그 생각을 한 달이 넘은 지금에서야 떠올린 것일까? 정말 바보인가? 현장 섭외는 기본인데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나는 PD가 아니라 정말 순례자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마지막 알베르게까지는 불과 1시간 정도의 거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 촬영 협조 공문을 보내고 허락받기에는 너무 늦었다. 아니, 김 부장님도 그렇지. 페이스북을 보고 내용이 좋다고 댓글까지 남겼으면서 촬영 협조 공문을 보내준다는 생각은 왜 못했던 거야? 그 정도는 먼저 생각해서 내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아쉽네. 나는 아쉬운 마음에 괜히 한국에 있는 김 부장을 탓했다. 그렇다고 촬영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질문 알베르게에서 꼭 협조해 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 나는 다리에 힘이 갑자기 풀렸다. 허탈함을 뒤로하고 마지막 질문 알베르게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를 계속 고민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페이스북 댓글 알림이 계속 울렸다. 한국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남긴 댓글에 답글을 달아야겠다. 지금까지 나의 페이스북은 소통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내가 올린 글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좋아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답글을 달지 않아 미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리기만 해도 관심을 주는 것이 나로선 고맙기도 했다. 여정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오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질문 알베르게에서 할 질문이었다. 페이스북 댓글에서 혹시 할 만한 질문이 있을까? 페이스북 댓글을 읽으며 걷다 보니 발길은 아메날 마을 입구를 지나고 있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머릿속에서 웰컴 투 질문 알베르게라는 말이 들리는 듯했다. 비록 질문을 아직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마을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심장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을 자체는 작고 아담했다. 질문 알베르게를 찾아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다. 얼마 가지 않아 익숙한 대문 앞에 다다랐다. 이번 질문 알베르게는 마을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알베르게의 대문에는 은은한 오팔 느낌이 섞인 보라색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뭐로 만든 걸까? 묘한 빛깔을 내는 로고에 나도 모르게 손을 내미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안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문에 부딪힐 뻔한 나는 재빨리 뒷걸음쳤다. 사람들이 나가고 난 뒤 나는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은 손바닥에서 살짝 땀이 배어 나왔다. 약간 긴장이 되었다. 휴, 여기가 마지막 질문 알베르게네. 나는 크게 심호흡 내뱉고는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긴 복도가 펼쳐졌고 그 위에는 오팔 빛깔의 샹들리에가 나를 맞이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원형 로비가 나타났고 그 끝에 데스크가 보였다. 정갈한 복장을 한 남녀가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데스크로 향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먼저 온 순례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오른쪽 끝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는데 질문 알베르게마다 보았던 커다란 원형 테이블이 눈에 보였다. 여기는 정말 리조트 같네. 데스크의 직원들도 유니폼을 입고 있고 데스크 앞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걱정이 되었다. 설마 방이 없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걱정은 이내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뭐 방이 없으면 내일 또 오면 되지. 이제 마지막인데 절대 그냥 갈 수는 없지. 바로 모레 귀국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요즘 새로 발견한 나의 재능은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생각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다.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자 데스크의 직원이 내게 말을 건넸다. 체크인 하실 건가요? 네, 여기. 혹시 1인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나는 여권과 순례자 여권을 함께 내밀며 체크인했다. 직원이 순례자 여권에 세요를 찍었다. 순례자 여권에는 보라색의 질문 알베르게 로고가 찍혔다. 나는 데스크 옆에 놓인 상자에서 질문 카드 한 장을 꺼내 방으로 올라가 짐을 내려놓는데 조금 전 데스크 직원에게 받은 순례자 여권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순례자 여권을 펼치니 각각 색깔이 다른 12개의 특별한 로고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동안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세요였다. 이게 내가 걸어온 길이었네. 나는 순례자 여권을 바라보다가 짐들을 풀기 시작했다. 왠지 오늘은 가방을 정리하고 싶었다. 방 한쪽에 장비를 충전시켜 놓고 가방 안에 든 물품들을 모두 꺼냈다. 짐이 많이 줄어서 정리할 것이 많지는 않았다. 침대에 걸터 앉아 방을 둘러보는데 방 한쪽에 충전되고 있는 드론이 보였다. 내일은 드론을 하늘에 날려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넓은 평원 너머로 웅장하게 서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모습을 드론으로 담아서 인트로에 쓰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 내일은 마지막이니까 드론으로 멋지게 그 풍경들을 담아보자.
내일이면 산티아고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자. 오늘 밤은 옥상에서 아메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옥상으로 올라가 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다. 자리에 앉으니 고즈넉한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넓은 들판 사이로 붉은 지붕의 낮은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고개를 들어 구름 한 점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니 오늘 밤은 별이 잘 보일 것 같았다. 일몰 시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나는 방으로 돌아와 알람을 맞추고 잠시 침대에 누웠다. 질문도 오늘이 마지막이네. 무슨 질문을 하면 좋을까? 스르르 눈꺼풀이 내려왔다. 띠링띠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일몰 시각이 되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 본병, 질문 카드와 촬영 장비를 챙겨 옥상으로 올라갔다. 습관처럼 카메라에 타임랩스를 설정해 놓고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게 하며 바람을 느껴보았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 이 질문 알베르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다시금 아쉬움이 밀려왔다. 나는 딱 한 번 남은 기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져서 마지막 질문에 더욱 신중했다. 붉게 물들어가는 석양 위로 질문 카드를 들어보았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장의 질문 카드는 내게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답을 만나게 해주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할까? 무엇을 질문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나는 왠지 이 마지막 기회를 잘못 쓰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다. 그래서 무엇을 적어야 할지 더욱 고민이 되었다.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 어느새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붉은 노을이 마지막 강렬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위로 생각이 펼쳐졌다. 질문 알베르게를 지나오며 나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발견했고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며 어느새 희망이 있음을 믿게 되었다. 누구는 이 순례길이 오랜 세월을 간직한 박물관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이 산티아고의 길은 새롭고 혁신적인 삶을 열어가는 순례길이 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몰랐던 것에 대해 알아가며 인생의 답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있어 순례길은 오래된 역사를 걷는 길이 아닌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길이 되었다. 순례길 취지에 오르기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